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초등학교 이른 시기에 읽기를 잘 못한다거나 또 산수 셈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보다 좀 느리게 반응하는 학생들도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진단과 치유를 함께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치유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낯설 것 같아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서울에 11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우선 4개 교육지원청에다가 그런 난독이나 난산 또는 느린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5년도 상반기에 4개의 그 학습진단성장센터를 열고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그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년에 나머지 7개 교육지원청에다 전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1학기에 성과가 너무 좋아서 좀 당겨야겠다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해서 11개 교육지원청에 전부 1개씩 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난독이나 난산 또는 그 느린 학습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학생들이 그 친구들과 관계 맺기가 좀 어려운 또는 뭐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니까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 아주 좋은 그런 그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이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가장 그 선도적인 그런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냈구나라고 하는 그 자기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다문화 학생은 약 2만 2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 말고 중도 입국 학생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우선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바로 이 학교에 들어오면 굉장히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그것도 어렵고요. 또 친구 만들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특별학급 중심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그 다문화 특별학급은 주로 이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걸 담당하는 전담 교원 그리고 언어 특별한 그 한국어의 그 전문적인 그런 선생님들 또 보조 인력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이제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그 혐오 발언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들을 이렇게 뭐 차별하는 그런 시위가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학생들끼리는 이미 상당한 그런 아무 거리낌이 없는 친구들이 됐는데 외부의 시선으로 이들의 그 관계가 깨지거나 또는 상처를 입거나 하는 현상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서 이런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을 하고 또 보급하고 찾아가는 다문화 미술관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연간 2시간 이상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받고 또 선생님들도 3년 동안에 15시간 정도의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모든 학생이 차별과 혐오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언어, 심리, 문화적 지원을 통합하는 그런 맞춤형 체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는 여러 가지 그런 이 기구들, 도구들이 발전하면서 비교적 쉽게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근래에 오면 그 발달장애나 지체장애가 좀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장애 학생들의 장애의 범주가 다양해지고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해 세분화되고 있어서 일반 학생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장애 학생들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가 25개 구청이 있잖아요. 그런데 25개 구에서 9개 정도의 구가 아예 특수학교가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 학교가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동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지요. 우리 장애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까운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학교가 절대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새는 이제 이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이 더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 특수학급을 많이 설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 학생과 장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일반 학급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학급에서의 통합교육,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의 특수학급,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좀 중증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 교육청은 그래서 이제 공립 특수학교 중장기 기본 계획을 세워서 2040년까지는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를 없애야겠다. 그리고 수요가 많은 지역구에는 한 구에 2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2040년까지 9개의 공립 특수학교를 더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나래학교나 서진학교를 가보면 우리나라의 선진교육이 거의 장애 교육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동진학교 그리고 성진학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설립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지난 10월 달에 동진학교 기공식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2027년도 9월 정도 되면 아마 동진학교 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진학교도 이 현재 계획에 따르면 2029년 3월경이면 개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래학교, 서진학교, 동진학교, 성진학교 이렇게 서울에서 아주 최신식 특수학교들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이 세계적인 특수교육의 선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서울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공공연한 그런 거부감 또는 반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약화되어서 그만큼 서울이 장애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는 공감대가 넓어졌다. 2025년도에 서울 교육이 거둔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 건강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학생들이 불안합니다. 또 우울을 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 맺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맺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외로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우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오랫동안 이제 이 모바일 기기랄지 이런 게 중독되면서 충동적인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참을성이 적어지고 굉장히 충동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최종적인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일상적인 그런 심리 테스트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나오는 평소에는 아주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학생들이 때때로 어려운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다시 증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서울 학생 마음 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일부 학생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른바 보편적인 예방 교육을 해야겠다. 두 번째는 위기의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빨리 모니터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떤 행동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더 이상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행동, 일종의 자살 행동 같은 거이죠. 자살 시도를 할지, 자해 시도를 할지, 뭐 이런 학생들에게는 긴급적인 행동 지원을 해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또는 뭐 48시간 이내에 달려가서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예방 교육,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한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 그리고 긴급 행동 지원 이런 그 종합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고요. 다행스럽게도 지난 9월, 10월에 마음 건강 종합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은 사실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냥 많은 경우에는 학생들끼리의 문제 또는 학생과 선생님 간의 관계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근래에는 이 학교 폭력 문제가 그렇게 그치지 않고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문제 또는 학부모님과 학부모님들 간의 문제로 비화하는 게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그 배경에 그런 문제가 놓여 있지요. 그 학교 폭력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많은 경우에 그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으로 접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학교 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장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해와 폭력이 서로 이렇게 몇 차례 반복되다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잘 모르는 때도 있고 또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충동적인 그런 상황에서 아주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갈등이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저학년일수록 실제로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전면적으로는 실시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걸 곧바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그런 문제로 가지 말고 좀 더 쉽게 애들이 싸우기도 하다가 금방 또 화해하고 이미 친한 친구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른바 관계 숙려제라고 하는 그런 것을 도입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많은 거의 대부분의 그 경미한 학교 폭력이 본격적인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쉽게 이 회복이 되는 그런 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 학교 폭력 문제는 가급적이면 화해와 조정을 기초로 하는 그 학교 관계 회복 숙려제가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저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그런 문제를 좀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논의될 때 그 기본적인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의 적성에 따라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좀 더 학생들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의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것이 선진 교육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 입시가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고쳐져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어떤 전공에 따라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 선생님이 여러 개의 과목을 같이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교원들이 확보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 정책은 학생 수 감소라고 하는 명분으로 교원들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공교학점제와 연관해가지고 그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그 사교육에서 사교육 단체에서 1등급이 아니면 뭐 인서울을 못 한다랄지 이런 불안 마케팅을 많이 부추겼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평가 제도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랄까 논서술형 절대평가 제도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방향을 정했고요. 그럴 때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논서술 평가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큰 문제가 공정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AI를 활용을 해서 좀 더 공정성을 높이는 그러한 그 평가 지표, 평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AI의 현재 교육 과정과 교육 과정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로부터 문제를 출제하게 하고 그 문제를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성적을 서논술형 평가를 하죠. 그런 것, 그 과정 자체를 다시 또 AI에게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료가 축적되다 보면 훨씬 더 공정한 그런 이른바 CBT, 즉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가 가능한 AI 활용 컴퓨터 베이스드 평가 지표, 논서술형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아마도 1년 내지 2년 후에는 실제로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은 반교육적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 그 정치적인 갈등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그런 일부 그 성인들이 그런 혐오 발언을 넘어서서 혐오 시위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것들은 많은 경우에 역사 왜곡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혐오 시위나 역사 왜곡에 기초한 그런 그 혐오 시위 이런 것들에 매우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우리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시에는 2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그 2개의 학교 앞에서 입으로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혐오 발언과 함께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찰이나 다른 여러 시민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그러한 혐오 시위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그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된 시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건전한 어떤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그런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차별과 편견이 없는 그런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이랄지 또는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다문화 감수성 교육 수업 레시피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관련 학교 모든 학교에 보급을 했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찾아가는 뭐 다문화 미술관 이런 걸 통해서 문화예술 기반의 그 다문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인권 교육센터 협력을 해서 그런 혹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실제로 상처 받은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담, 정서 지원, 심리 치유까지 이어지는 그런 통합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 주변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을 방해하는 그런 집회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폭력적인 그런 발언이나 시위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법령 개정도 저희들이 국회에 요청을 했고 국회에서 거기에 발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교육이 교과서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교과서는 항상 옳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배우고 또 나아가서 그걸 암기하면 교육이 완성되는 걸로 생각을 했지요. 이제는 환경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접한 지식이나 정보가 사실일까 아닐까를 의심해보는 그러한 태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 체크 교실을 운영을 해야 하지요. 한국언론재단과 MOU를 맺어서 그 학생들이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태도를 길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입장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역지사지 토론 교육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팩트 체크와 역지사지 토론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그 참고가 되는 게 보이스텔스 바하 협약이었고요. 거기에 그 보이스텔스 바하 협약의 그 중요한 그런 지침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한국형 토론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 초에 협의를 해서 지난 여름인가요? 국회에서 서울 학생들과 경기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역지사지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 토론의 주제가 너무 재밌습니다. 수능 제도 유지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그런 거지요. 많은 분들이 뭐 지금까지 수능 쭉 해왔는데 이제 이게 좀 아웃 오브 데이트 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학생들의 그 입장을 이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팩트체크, 역지사지 토론, 그리고 새롭게 균형을 좀 더 균형이 잡힌 그런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좀 더 균형이 잡힌 그런 그 지식과 지혜를 함양하는 그런 학생들로 자라나면 좋겠다. 이게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적인 그런 그 원칙이자 과정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은 학생이나 선생님 또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각 독자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목표이자 공통된 책임을 갖는 그런 그 교육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시민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배려하고 서로 이해를 넓혀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질 때 서울 교육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진 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